제가 입시생 시절에 저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입시 현장에서 교수님 입장에서 너희를 본다면 너희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구슬가도 같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구슬이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반짝이는 구슬이 아니라면 교수님들은 굳이 몸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잡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를 졸업해서 현재 배우와 강사 일을 겸임하고 있는 김명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본 분석과 설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본 분석과 설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을 때 우리 여행 가자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국외를 갈 건지 국내를 갈 건지, 국내라면 강원도로 갈 건지 부산으로 갈 건지 제주도로 갈 건지 구체적인 목적지를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라는 구체적인 목적지가 설정되었다면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갈 건지 비행기를 타고 갈 건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김포공항까지 버스를 타고 갈 건지 택시를 타고 갈 건지 구체적인 이전 계획 또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행을 시작할 수도 없겠죠.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본의 분석과 설계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연기 대본에도 연기를 하기 위한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본을 받고 막연하게 그냥 연기해야지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본 내에서 인물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단계를 거칠 것인지 철저한 분석과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석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본 내에서 인물이 이루고자 하는 초목적, 그리고 그 초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과 소통하며 상대방 반응에 따른 비트를 나누고 비트 안에 초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목적과 전략, 그리고 행동 동사를 설정해야 됩니다. 한 가지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마트에 아이와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장난감을 얻어낸다 라는 초목적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의 엄마는 집에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주차장으로 향하는 엄마의 반응에 따라 아이의 첫 번째 비트가 형성되게 됩니다. 아이의 초목적은 장난감을 얻어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가면 집에 가기 때문에 장난감을 얻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주차장에 가지 못하게 한다 라는 첫 번째 소목적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고민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엄마가 주차장에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장난감 가게로 뛰어가면 엄마는 나를 잡기 위해서 주차장에 가지 않고 날 따라오겠지?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본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장난감 가게에 뛰어간다 라는 행동 동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예상처럼 엄마는 아이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마의 반응에 따라 아이의 두 번째 비트가 형성됩니다. 엄마가 날 따라왔구나. 그렇다면 난 장난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엄마가 장난감을 사주고 싶게 만들어야지. 두 번째 비트의 소목적, 엄마가 장난감을 사주고 싶게 만든다. 그러기 위한 전략과 행동 동사는 엄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교를 부린다. 엄마, 저 이것 좀 사주세요. 근데 엄마는 멋대로 장난감 가게로 뛰어간 아이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엄마는 사주지 않을 거야. 이러한 엄마의 반응에 아이는 세 번째 비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엄마가 화가 났구나. 내가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 비트의 소목적, 엄마의 화를 풀어준다. 소목적을 위한 전략 및 행동 동사,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울먹거린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건 사주시면 안 돼요? 그에 따른 엄마의 반응은 아니, 엄마는 사주지 않을 거야. 집에 가자 하며 주차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의 네 번째 비트, 장난감을 얻어내기 위해선 집에 가면 안 돼. 소목적, 엄마가 주차장에 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기 위한 전략과 행동 동사, 엄마를 붙잡아두기 위해 바닥에 누워 생떼를 부린다. 하지만 역시나 엄마는 단호합니다. 너 하루 종일 생떼 부려도 엄마는 안 사줄 거야. 그리고 여기에 아이의 다섯 번째 비트, 소목적, 엄마가 장난감을 사줄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러기 위한 전략과 행동 동사, 엄마가 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그래서 장난감 포장지를 뜯어버린다. 우리가 만일 이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아이의 행동에 눈을 뗄 수 없었을 겁니다. 만일 아이가 계속해서 울먹이거나 애교만 부렸다면 우리는 아이의 행동을 계속해서 볼만한 흥미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다음번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할까? 그리고 이 아이는 장난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해서 보고 싶고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본의 분석과 설계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수님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철저한 분석 없이 비슷한 결로 연기를 한다면 교수님은 우리의 연기가 궁금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를 2차 시험에 부를 이유가 없고요. 더 나아가 1차 시험 내에서도 연기가 중간에 끊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교수님들에게 2차 시험에서 더 보고 싶게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이 친구의 연기가 더 보고 싶게끔 계속해서 기대감을 주고 흥미를 유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과 설계가 필요한 것인데요. 제가 입시생 시절에 저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입시 현장에서 교수님 입장에서 너희를 본다면 너희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구슬과도 같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구슬이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반짝이는 구슬이 아니라면 교수님들은 굳이 몸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잡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이 학생 시절에도 상당히 공감되었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 더욱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눈에 띄기 위해 과한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265번입니다. 준비되면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부터 이렇게 하고 연기를 이렇게 한다고 절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러한 에너지로 인사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보다 오히려 교수님들에게 피로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장되고 만들어진 에너지가 아니라 1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우리의 분석 능력과 연기 능력으로 눈에 띄어야 합니다. 대본 분석과 설계에 대해서 상황적인 예시가 아닌 대본과 연기를 이용한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대본 분석에서 유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전략과 행동동사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동동사를 동정심을 유발한다 라고 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동정심을 유발하는 연기를 해봐 하면 어떤가요? 애매하죠? 하지만 예를 들어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울먹이는 연기를 해봐,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너의 머리를 스스로 치면서 자책하는 연기를 해봐 라고 한다면 이 전보다 구체적인 연기를 해낼 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본인의 연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행동 동사가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 배우가 본인의 의도대로 100% 연기를 한다고 한들 관객들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배우의 의도를 100% 전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100을 해도 100%가 전달이 안 되는데 분석에서부터 애매한 선택을 한다면 관객에게 그리고 교수님에게 어떠한 것도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기를 확실하게 만들어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본인이 바로 연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동사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의하셔야 될 점은요, 분석은 사람마다 그 방법이 다들 다릅니다. 한예종 내에서도요, 교수님들마다 분석에 대한 접근법이 조금씩 다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현재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의 분석법과 저의 분석법이 다르다면요, 그냥 저의 이야기는 참고 정도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함께하는 선생님과의 합이거든요. 자, 오늘은 대본 분석과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입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